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9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인 세계의 인구와 인구 문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세계의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 양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먼저 세계의 인구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한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에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하고 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어서 18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인구가 이미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곳도 있죠.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성장을 현재 주도하는 대륙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까 보면은 당연히 선진국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서 인구는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개발도상국은 앞으로도 인구가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특징은 인구가 증가할 때 어디로 많이 몰릴까요?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대도시로의 인구 과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계 인구 분포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집중하는 곳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연환경이 농업에 유리하거나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곳에 집중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농업 벼농사가 발달됐거나 아니면 유럽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처럼 공업이 발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크게 인구 분포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요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요인은 자연환경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구 밀집 지역, 인구 희박 지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당연히 기후가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인 북반구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에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기 좋은 평야 지역이나 그다음에 바닷가 쪽인 해안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요.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 방글라데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가 벼농사 지역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로 인해서요. 인구 희박 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기후적으로 건조 열대 한대 기후처럼 사람이 살기에 불리한 이런 기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험준한 산지, 고원, 사막 초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국토는 되게 넓은 데 반해서 인구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호주는 대부분 건조 기후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분포를 보면은 산업, 교통, 문화, 교육 등 인문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 선진국의 인구가 밀집한 편입니다. 그럼 세계 인구는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까요? 중국, 인도, 전 세계 1, 2위 인구수를 포함한 국가죠.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주로 거주하고요. 특히 동부 및 남부아시아 지역은 계절풍이 붑니다. 그래서 일찍이 벼농사가 발달해서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유럽과 미국 북동부는 공업 발달로 인구가 집중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인구 밀도라는 용어입니다.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총 인구를 총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제곱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는 인구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 세계 인구는 어디에서 더 많이 살고 있을까요? 현재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5분의 4가 개발도상국에 있다면 5분의 1이 선진국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인구 이동을 보겠습니다. 인구 이동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의 이동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종교적 요인, 지구온난화, 즉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라가 물에 잠긴다든지 바닷물에 잠긴다든지 이런 환경 재앙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주 동기가 자발적이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주했냐에 따라서 이런 동기에 따른 인구 이동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등지로 이동했냐면 종교 자유,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였습니다.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아메리카, 오세안 등지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영어를 쓴다고 말했죠.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은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등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계화로 인구 이동이 빈번해졌는데 특히 이 네 가지 원인 중에 뭐 때문에 많이 이동하냐면 경제적 요인, 즉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난민의 국제이동이 오늘날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으로 유입하는 난민을 수용하냐 아니면 통제하냐와 관련해가지고 유럽에서는 계속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우선 유럽으로 왜 유입되는 난민이 많아졌냐면 2010년 아랍 지역이 민주화 운동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쪽과 가까우면서 살기 좋은 대륙이 어디죠? 바로 유럽이죠. 그래서 이 유럽의 난민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난민과 관련해서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면이 있겠죠. 찬성 측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또 난민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저렴한 임금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유럽 같은 선진국이 많은 대륙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유럽에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보고요. 반대측 입장에서는 난민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국민들이 실업을 겪게 되고 또 난민의 범죄와 테러 가능성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